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73화 철학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작두 강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뭐 한 주 동안 뭐 재미난 일이나 뭐 즐거운 에피소드 같은 거 없었습니까? 글쎄요. 저는 요새 집에 혼자 있어가지고 예.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아, 좋죠. 음. 혼자 있는. 네. 아, 그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어설픈 자유인이 됐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죠. 좋겠어. 부럽습니다. 저도 딱 한 일주일만 이렇게 와이프 없고 애들 없이 그냥 살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긴 한데. 그 이상 기간이 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부럽습니다. 그럼 혼자 계실 때는 뭐예요? 공부? 그렇죠. 그래. 알겠습니다. 노는이 어. 장판 뜯는다고 어. 이것저것 다 하죠. 그죠? 네. 네. 내가 이것저것 얘기해 보니까 별로 재미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주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철학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라는 주제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철학이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 제 생각이 묻는 말에 괴를 같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 요새 왜 이렇게 살지? 이런 생각 하거든요. 예. 이렇게 사실은- 살아도 되나? 내가 지금 딱 그런데 예. 그런 생각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좀 찾아보려고 하는 예. 이런 뭔가가 철학적 질문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 나갈 때는 별로 생각이 안 나다가 맞아요. 예. 좀 삶이 어렵고 네, 힘들고 이럴 때 철학이 생각난다. 뭐 이런 말씀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답은 못 찾겠는데. 예, 예. 예. 그렇고요. 자유님은 어떠세요? 철학이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좀 힘들고 이럴 때 음, 뭔가 정신적으로 위로와 어, 때로는 용기와 어. 뭐 이런 것들을 근데 자유님은 네. 중고등학교 때부터 철학이 필요했겠네. 그러면. 그래서 관심은 갖고 있었는데 예. 사실은 결정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좀 멀리 했었던 거는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그 공부 좀 하는 선배가 네. 철학 동아리를 하자면서 어, 그때 철학 동아리 이름이 코기토였어요. 코기토. 데카르트네. 예. 그죠? 그거 했는데 첫 시작이 뭐였냐면 해겔의 정신현상학인가? 그 어렵고 그거를- 두꺼운 책을 그죠? 영어로 된 거를 번역을 해가면서 예. 같이 공부하자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그렇죠. 한 달 동안 예. 헤맸었던 기억? 그렇죠.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뒤는 군대 가고 도망가듯이 예.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철학을 멀리하는 그 이유 중에 사례 중에 하나가 이런 케이스예요. 네. 철학 공부 좀 해보자 이러고는 됐다 어려운 책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그-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철학책도 일단은 다 어렵잖아요. 이렇게 예, 읽기 그렇죠.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렇고 어떠세요? 이런 질문은 어때요?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게 오히려 현실에서는 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오는 경험은 없었습니까? 뭔가를 결정하거나 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소요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더 부정적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철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예. 뭔가 부딪히는 문제가 있고 어. 그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깊숙하게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죠. 그 뭐 특별히 부정적인 건 없었다. 뭐 이런 느낌 같아요. 시간 좀 걸리고. 그리고 철학적 사유를 잘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자매님은 어떠세요?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게 좀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때가 없나요? 없었나요? 주로 이제
와이프하고 대화할 때 그쵸. 괜히 뭐 이런 거를 얘기했다가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소리 듣고 그런 그쵸. 얘기 좀 그만해 뭐 그죠? 이게 전형적인 얘기인데 저도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밥 먹다가 어떤 사태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철학자들을 좀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 엄청 싫어해요. 재수 없다 그러고 그런 나는 거. 철학자를 끼우지도 않는데 재수 없다고. 어, 그건 이제 철학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사람이 재수가 없는 아 거고. 이게 사람이 싫은 건가? 어쨌든 그죠? 이렇게- 사랑을 재점검해야겠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제 실생활을 하면서 철학을 뭐 불러오기도 하고 철학적 사유를 하기도 하고 이런데 이제 이런 의구심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철학이 뭐 좋다는데 실제 우리가 사는 삶에 도움이 되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 국영수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의문을 품는 게 이 수학 공부 쓸데없이 왜 하냐. 그렇죠. 그런데 저는 동의 안 하거든요. 예. 수학 공부 엄청 중요하다라는 생각해. 예. 수학을 싫어하지만 어. 엄청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철학도 그렇다라는 그렇죠. 생각은 합니다. 예, 예. 그렇죠. 그러건 이제 그 작두님이 약간 철학에 관심이 있으셔서 그런 거고 어쨌든 그런 의구심을 갖는 사람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근데 그런 가장 주제를 가까운 게 예. 철학관하고는 가깝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철학하고 철학관을 또 헷갈려하긴 하죠. 예, 그죠?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실제 생활에 철학이 도움이 될지 말지 뭐 된다면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문학 분야를 얘기를 할 때 삼총사가 있잖아요, 그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문사철이라고 부르는데요. 문학, 역사학, 철학이 그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주제는 철학이란 주제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아마 그 개념 이해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철학이라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은 철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답 한번 해보시겠어요? 작두님. 노 코멘트. 노 코멘트. 제 생각엔 예. 철학을 싫어하는 이유가 이런 질문을 자꾸 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예전에 다른 문학이나 뭐 이런 역사 이런 것들은 보고 느끼고 자기가 뭐 이렇게 내면화하기도 그쵸?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철학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인생이란 뭐라 생각해? 삶이란 뭐라고 그렇죠. 생각해? 행복이 뭐야? 어떤 게 도덕적인 거야? 예, 뭐 이런 그죠? 걸 자꾸 물어보니까 게다가 재수, 지금 질문은 또 이런 거예요. 철학이 뭡니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려운 거. 그렇죠. 예, 그런 그렇죠. 거죠. 예. 근데 그냥 철학은 그냥 가치관 이런 거 아닐까? 저는 뭐 예, 사실은 그런 거라고 그렇죠. 가장 예. 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굉장히 제가 어려운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답 못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상하지 않습니다. 철학이란 단어를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 흔히 인식, 존재, 가치의 세 기준에 따라 하위 분야를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철학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딱 들어보면 철학이 뭔지 쉽게 이해되세요? 술 한 잔 먹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맨정신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그죠? 이게 사전적 정의를 들어봐도 쉽게 이해되지 않지 않나요? 그죠? 예. 그렇죠. 평소 이제 철학책을 좀 자주 접하는 제가 일반인보다는 자주 접하잖아요. 그죠? 저도 철학이 뭡니까 하고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쉽고 명쾌하게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이유가 철학자마다 철학에 대해서 내리는 정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든 철학은 고유명사다. 그러니까 이 말은 철학에 대해서 철학자마다 자기 나름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는 가령 뭐 칸트 철학이다, 헤겔 철학이다, 또 뭐 니체 철학이다 이런 식으로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철학 자체에 대해서는 정의가 내리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철학의 개념들이
일반인들 눈높이에는 지나치게 난해하기 때문인데요. 예컨대 뭐 철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 가령 존재다, 뭐 인식이다, 본질이다, 경험이다, 뭐 이성이다, 주체다 등등등은 좀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오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철학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살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모든 철학은 고유명사다 이렇게 얘기한 그쵸. 것처럼 사람마다 다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에서 다루는 주제가 왠지 예. 그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예. 어떤 보편적인 것. 예. 그래서 그렇죠. 인간이란 자유인 철학, 존재란 그렇죠. 작두 이런 철학. 질문을 그쵸. 답하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때 얘기한 철학은 철학관에서 얘기한 철학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신 뭐 이런 그쵸? 거에 넘어가고. 그쵸? 자기가 살면서 형성된 가치관 같은 거고 좀 엄밀성에 있어서 또는 보편 타당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검증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내 소신이 예, 그렇죠. 나한테는 통할지 몰라도 예. 다른 많은 그렇죠. 사람들한테 예. 통하지 않는다 예, 그러면 이건 그렇죠. 철학이라고 예, 얘기하는 좀 그렇죠. 그렇다 이 그러니까 말이죠. 보편 타당성이나 한목적성을 주장하기는 좀 어렵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개똥 철학이라고 그런 그렇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진짜 그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강동구의 철학, 장춘수의 철학, 이호근의 철학은 물론 당연히 있죠. 각자의 가치관은. 근데 이걸 칸트나 헤겔이나 니체랑을 비유해서 동등 레벨에 주기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그렇다는 뜻인데요. 어쨌든 보통 사람들은 그런 철학적 용어들을 들으면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죠. 해서 이런 난해한 면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철학은 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철학과 관련해서 출판계에서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어요. 체코 출신 작가인 밀란 쿤데라 아시죠, 그죠? 그분 책 중에 제일 유명한 책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란 책입니다. 두 분 읽어보셨나요? 네. 그죠? 자유님은 읽어보셨고 작두님은 안 제목만 읽어본 알고 걸로, 있고. 그죠? 예. 제목만. 이 책은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무려 100만 부 가까이 팔렸습니다. 어쩌면 넘게 팔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책의 원래 제목을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존재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됩니다. 근데 이 책 제목이 존재라는 단어로 시작되면 너무 철학책 같아서 잘 팔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걸 우려한 출판사가 고민 끝에 제목의 순서를 약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이제 제목이 존재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바뀐 거예요. 프레이밍 그게- 기법이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수많은 독자의 선택을 받게 되었죠. 이 일화는 출판계에서조차 철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얼마나 꺼리는 건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어쨌든 뭐 철학은 가까이 하기엔 좀 너무 먼 그쵸. 학문인 것만은 분명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리그가 좀 다르다라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철학이란 읽기도 어렵고 난해한 학문, 또 뭐 읽어도 실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학문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철학은 일상생활과는 동떨어진 사람들의 말장난이라거나 또는 먹고 살는데 좀 걱정 없는 한량들의 지적 허영심 정도로 치부되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철학은 정말로 현실과 동떨어진 학문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네. 작두님은 뭐 아니다고 얘기를 하셨고 자유인님은 그러니까 여기서 뭐 현실에 도움이 되냐 이 얘기는 네. 결국엔 그 얘기인 것 같아.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냐 그렇죠. 이 얘기인데 그건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직접적인 연관은 그쵸? 없다고 예. 보는데 뭐 저 그쵸? 같은 경우에 이제 제 마음에 위로를 주기도 하고 용기를 그쵸? 줘서 뭔가를 그쵸? 새롭게 시도하게 만든다면 예. 전혀 상관없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울 그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현- 사실은 어떤 판단 결정 이게 토대가 사실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눈에 탁 보이지는 않지만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이런 거에는 그 밑에 흐르는 도도히 흐르는 뭔가는 그렇죠. 있구나 예. 이런 생각이라면 도움이 된다라는 그쵸. 생각을 예.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네.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철학이 현실과 동떨어진 현실에 도움이 되는 학문일까라고 얘기할 때
현실을 우리 자유님 얘기했듯이 먹고 사는 문제다라고만 협소하게 정의를 내리면 그죠? 그 현실과는 별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현실이라고 얘기를 할 때 먹고 사는 문제가 현실이냐라고 보면 이건 진짜로 현실을 너무 협소하게 본 거죠. 그렇지. 그죠? 한번 먹고 더 사는 문제 물고 이외에 들어가야 여러 가지 그죠? 뭐 도덕적인 문제나 참과 옳고 그름의 문제라든지 또는 인간끼리의 정을 주고받는 공감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되는 현실이라고 넓게 본다 이러면 이제 철학은 그 연결이 되겠죠, 그죠? 더 근원적인 문제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따지기 전에 철학을 접근하기가 어려워. 그렇죠. 예. 지독히 읽기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예. 이거 뭐- 맞습니다, 예.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철학이 어려운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쓸모가 없거나 현실과 무관한 학문은 절대 아닙니다. 독일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중간한 철학은 현실을 저버리지만 완전한 철학은 현실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철학을 대충 하면 현실과 무관한 학문처럼 보이지만 제대로만 하면 삶을 유익한 곳으로 인도해 주기도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 중에 세네카란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는 것은 불사의 신들 덕분이지만 잘 사는 것은 철학 덕분이다. 그러니까 세네카도 자기가 세상에 태어난 건 신의 덕택이라고 본 거예요.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러는 건 자기의 철학 덕분이라고 주장한 거죠. 한마디로 철학을 제대로만 하면 현실에 도움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일반인들이 철학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왜 지난주 방송인가요? 예술에 대해 설명하면서 네. 피카소 말 인용한 거 기억하실 겁니다. 피카소가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모든 아이는 예술가인데 어른이 되면서 예술적 능력을 잃어버린다. 그죠? 근데 이 말은 철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모든 아이는 철학자인데 어른이 되면서 자기가 가진 철학적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린 아이가 부모한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엄마 아빠, 아이는 어디서 태어나는 거야?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런 질문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질문 요즘은 뭐 그런 부모 많지 않겠지만 예전에는 간혹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하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죠? 야,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가서 공부나 해, 공부나. 이런 상황이라면 아이와 부모 중에 누가 더 철학자에 가까운가요? 질문을 던지는 아이가 좀 더 철학자 그렇죠? 같은 거죠. 맞습니다. 아이는 지금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인간의 기원과 근본 원리에 대해서 철학적 논의, 철학적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철학적이지 못한 부모가 이를 막아서는 상황이죠. 가서 공부나 해라고 하면서 그죠? 대답을 못 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원초적인 질문은 참 답하기 어려워요.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아이의 질문에 대해 부모가 함께 서로 생각하고 뭐 각자 자기의 생각을 정답은 아니더라도 주고받는 게 공부인데, 그죠? 그런 걸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부모가 야,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가서 공부나 해라고 윽박 지름으로 인해 아이가 상처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철학적 질문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아이는 안타깝게도 철학적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죠. 그죠? 이게 너무 일반화되어 있는 현상이다 보니까 예. 왜라고 하는 책 있잖아요. 예. Why? 예. 그 책이 어마어마한 스테디셀러 중에 예, 하나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애들이 물어보면 답이 궁색해. 그래서 들어가서 공부나 했마라고 하지 않는 부모도 대답해 줄 게 없어서 그럼 그 책이라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네. 그렇죠. 뭐 그런 질문들을 하고 아까 Y책 얘기하신 것처럼 요새 부모들은 대부분 Y책에 많이 의존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옛날 부모들이 주로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건데 일단 그런 질문조차도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얘한테 이런 답을 주고받는 과정이 얘한테 먹고 사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예.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말고 예, 그죠? 돈 되는 공부해라 이랬던 예.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철학적이지 안타깝습니다. 않은 거죠. 예.
도울 김용옥 선생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철학과 논술 강의라는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논술 강의 1, 2 중에 제 기억에 2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보면 도울 선생은 어릴 때부터 엄지발가락이 유난히 짧아서 항상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짧은 엄지발가락 때문에 반대로 신어도 자기는 전혀 왼쪽 오른쪽을 이렇게 거꾸로 반대로 신어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른들은 그렇게 거꾸로 신는 도울을 보고 신발을 똑바로 신어야 된다라면서 혼내기만 했지 왜 신발을 바로 신어야 하는가에 대한 도울의 질문에는 아무도 답변을 해주지 않았다고 해요. 왼손으로 밥 먹을 때 혼내는 거와 똑같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처럼 아이의 철학적 질문에 대해서 쓸데없는 질문을 해석해버리고 윽박지르는 거죠. 그죠? 이런 어른들의 태도는 왜 생기는 걸까요? 일단 자기가 좀 궁색해져서 그런 거 같아요. 뭐라 그러지? 그죠? 궁색하면 좀 네. 목소리가 커지고 그죠? 됐어. 네. 뭐 이런 게 같은데. 한마디로 그러니까 네. 궁색한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철학적 무지 때문에 생긴 네,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처럼 철학적 무지는 단순함이나 순진함을 넘어서서 때로는 폭력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책에서 도울 선생은 철학에 대해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울 선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철학은 보편을 주장하지만 절대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가령 어린 도울에게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도 큰 불편은 없겠지만 발과 동일한 구조의 신발을 신는 게 더 편하고 안전해 라고 말한다 그러면 이건 보편적 주장이에요. 그죠? 근데 절대로 신발을 거꾸로 신어서는 안 돼 라고 말한다 이러면 이건 절대적 주장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보편을 주장할 뿐 절대를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뜻은 어떤 경우라도 안 된다라는 절대를 주장할 경우에는 그 주장이 때로는 진실이 아니거나 폭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막 후다다닥 뛰쳐나오는 상황에서 신발을 거꾸로 신고 나오면 안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신발을 뭐- 거꾸로 신고 나오면 속도가 느리니까 그죠? 위험할 수 그죠? 있죠. 신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뭐 예를 들면 식당을 갔는데 다른 사람이 앞 사람이 잘못 신고 나가서 남은 신발이 짝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발에 맞는 신발을 찾아서 신어야 되냐?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 도울 선생님의 예가 예. 쉽게 좀 예, 와닿네요. 예. 그죠? 이게 보편적 주장과 절대적 절대의 주장. 차이. 예. 이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종교와 철학도 여기서 저는 느껴지는 것 같은데 예. 종교는 다 절대적이죠. 예, 그렇죠. 예. 예. 신의 말씀이니까. 예. 신의 말씀은 절대적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또 구분이 되는 예, 거죠. 그죠? 예. 거기서. 도울 선생은 절대를 주장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절대를 추구하는 것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인간과 우주에 대한 진실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영영 못 보게 되고 만다. 그러니까 도울의 주장처럼 우리가 보편이 아니라 절대를 추구하다 보면 진실의 상당 부분을 놓칠 가능성이 커집니다. 가령 배우자를 고를 때 상대방의 키는 무조건 175는 넘어야 된다라고 절대적 기준을 고집하면 좋은 배우자를 고르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175는 넘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물론 그러니까 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괜찮은데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저처럼 좋은 남자를 이렇게 만나기가 어려운 거죠. 애초부터 제외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 배우자의 키는 175는 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정도는 보편적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75 이하는 절대 안 돼라고 얘기하면 여기선 두 사람은 잘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절대를 추구하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절대적 기준을 고집한다면 배우자로서 적당한지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진실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철학은 배우자를 고르는데도 도움을 줄 정도로 실생활에 밀접하고 현실적인 학문입니다. 제가 오늘은 철학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시간이 짧은 관계로 철학 자체에 대한 좀 심도 있는 얘기나 철학이 왜
뭐 필요한지에 대한 깊이 있는 얘기는 드리지 못했는데 뭐 이건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철학은 실생활에 무지무지 도움이 되는 학문이다. 해서 앞으로 철학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중에 제일 기억에 좀 남는 얘기는 예. 보편을 주장할 뿐 절대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네, 네. 이게 제일 인상적인 얘기로 다가오게 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어른들 대부분이 그럴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뭐 잔소리도 하고 뭐 참견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도 좀 못 받아들이기도 그렇죠. 하고 예. 못 받아들이면 그걸 반항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맞아. 이렇게 사실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폭력을 그렇죠. 행사한 행사하는 거였는데. 건데. 그죠? 근데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삶의 좀 진실을 못 네. 보게 되는 예, 그렇죠. 그런 예.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어른일수록 철학이 더 필요한 이런 예, 게 그렇습니다.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럼 마무리하죠. 예. 한 줄 평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냥 제 소견인데 네.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생각의 어떤 토대 이게 저는 뭐 철학일 수 있다. 우리 일상에서는 예.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꼭 대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십니까? 아, 그죠? 예. 답하기 어려운 철학적 질문을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의원님. 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철학을 공부하기 어렵다고 멀리하면 자신과 멀어지게 된다. 네, 좋습니다. 예. 오늘은 철학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라는 주제로 얘기했습니다. 일반인에게 철학이란 어렵고 난해한 학문 또는 뭐 실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학문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올바른 판단이 아니죠. 칼 야스퍼스의 주장처럼 어중간한 철학은 현실을 저버리지만 완전한 철학은 현실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 도울의 주장처럼 철학은 보편을 주장하지만 절대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에게 폭력을 가할 가능성도 적고 세계의 진실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적습니다. 철학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세계나 우주의 진실에 눈이 멀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철학은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학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73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